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김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런 이름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들이다. 그리고 서비스들도 엄청나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랑 관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회사들 그리고 해당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대부분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회사들이 뭐 얼마나 유명하고 큰지, 얼마나 많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라인들이 쓰여져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뭐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2월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어떻게 공개할까 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각각 특정한 라이센스들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들이 해당 라이센스를 준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고요. 라이센스들은 굉장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코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뭐 복사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래서 개작을 해서 재배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롭게 부여받습니다. 뭐 방금 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라이센스에 따라서 약간씩 뭔가 조건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례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개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당 리눅스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마음대로 변형해서 재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용 시 원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게라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1998년에 만들어졌다고 했고 OSI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처음 이렇게 불렀고 그러면서 여기서 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기 위한 조건. 첫째는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판매나 기부하고 이런 곳에서 누구도 배제되면 안 된다. 판매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라이센스는 로열티 또는 판매 비용이 없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잠시 후에 이제 구입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상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할 때 반드시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는 변경과 파생 작업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원래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같은 조건하에 배포되어야 된다. 어,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원작자가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쓰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 또는 이거를 원래는 뭐 자동차의 앞바퀴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농기계 뒷바퀴에 사용을 해도 되겠다. 이러면은 원래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능도 다르죠. 이런 식으로 파생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래 만드는 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바퀴 자동차 앞바퀴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앞바퀴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굴러가는 기계 뒷바퀴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도 되며, 또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의 조건은 원래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만든 A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바뀌어서 뭐 B가 됐든지 A 플러스가 됐든지 A 마이너스가 됐든지 하고 바뀌었다는 거를 명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의 무결성, 그러니까 애초에 방금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소스 코드가 애초에 있었다. 그럼 원본이 있으면은 그 원본이 내가 이걸 가져다가 딴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만든 거를 숨기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소스 코드 자체 라이센스, 내가 원본 이거를 가져다가 썼다 어, 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또는 그룹의 평등,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현재 동국대학교에 있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의 어떤 학생이 이걸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동국대학교 학생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한국인만 사용할 수 있다. 아, 동국대학교 한국인 아닌 사람들도 있구나. 어쨌든.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을 가지고 사람을 또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룹은 사용할 수 없다. 뭐 어떤 그룹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인데 분야에 대한 평등.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는 그룹이구나. 분야라고 하면 이거는 과학기술에서 분야에서만 쓸 수 있고 문학을 위한 용도로는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만든 목적이 뭐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의 배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이센스인데, 이 라이센스가 애초에 원작자가 있으면은 그 원작자가 맨 처음에 배포한 그 라이센스가 동일한 형태의 라이센스가 계속 재배포되고 파생될 때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품 스펙에 따라서 모든 라이센스도 어, 항상 스펙과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라이센스가 적용이 돼야 된다. 동일한 라이센스가 적용돼야 된다는 말은 결국
똑같은 제약 조건, 동일한 제약 조건, 그리고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라이센스를 가진 어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거와 함께 다른 소프트웨어를 같이 묶어서 제공했어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자동차 앞바퀴용, 그 다음에 뒷바퀴는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라이센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함께 배포된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 앞바퀴가 뒷바퀴에 대해서 뭔가 제약사항을 두면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대로 앞바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제작했고 뒷바퀴는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됐으면은 그건 엄연히 별개의 다른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같이 배포가 됐을 뿐이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만 서로 다른 물건들이니까 서로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관계가 있으면은 그때는 좀 뭐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센스는 그리고 기술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아까 6번이나 5번에서 그룹, 뭐 개인, 분야에 대한 평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러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는 이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기술만 맨 처음에 사용된 특정한 기술만 사용돼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작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배포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 기능을 넣어서 파생부를 만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애초에 사용된 기술만 사용돼야 되고 뭐 다른 기술은 신기술 아니면 옛날 기술 뭐든지 다른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의 조건을 전부 충족을 해야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불릴 수 있다라고 맨 처음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만든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라는 단체, 그게 뭐라 그랬죠? 1998년에 넷스케이프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든 곳인데 넷스케이프 웹브라우저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추가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역사에서 오픈 소스가 어떤 위치를 갖고 어떻게 이런 것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아주 옛날에 맨 처음에 컴퓨터라는 것이 맨 처음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뭐였다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 소프트웨어가 맨 처음에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그 해당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예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처음엔 하드웨어에다가 진짜로 하드와이어, 선을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서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전화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통화가 됐는지 혹시 드라마나 영화 이런 사진 이런 데서 보셨나요? 교환하시는 분들이 이쪽 선하고 저쪽 선을 서로 연결을 직접 해줬죠. 그래가지고 연결을 했듯이 예전에 맨 처음에 컴퓨터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 선과 저 선을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대요. 물론 저도 그때는 컴퓨터를 못 봤으니까 실제로 그 장면은 본 적이 없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차차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판매되는 하드웨어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엄청난 고가의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에 딸려서 같이 판매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컴퓨터에 고가의 대용량의 극소수의 컴퓨터들을 운영하는 그 개발자들은 서로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자들이죠. 이용자들이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서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도 뭐 엄청나지만 그 당시에도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했죠. 1970년대는 벨 연구소에 의해서 유닉스가 처음 만들어졌고, 여기 보시면은, 음, 네, 어, 탐슨 앤 리치라는 분들이 유닉스 운영체제를 개발했죠.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C 언어를 직접 쓰시는 분들은 배우지를 않죠. 뭐 처음 배우면은 C++부터 배울 거고, 또 오히려 아예 C++도 요즘은 그렇게 파퓰러한 랭귀지가 아니죠. 어쨌든 이 탐슨하고 리치라는 분들이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분야에서 유명한 벨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유닉스라는 랭귀지를 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처음에 쓰려고 만들려고 보니까 그런 운영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가 마땅치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 랭귀지를 새로 만들었대요. 그것이 C 랭귀지, C 언어입니다. 그래서 C 랭귀지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유닉스 그 만들어 이분들이 개발한 그 언어를 가지고 유닉스라는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이 벨 연구소라는 곳이 AT&T 지금도 있죠. 뭐 그 당시의 위상보다는 훨씬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큰 회사죠. AT&T 벨 연구소가 속한 AT&T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그리고 UC 버클리 그다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본교죠. 버클리 등 비영리 단체에서 다양한 버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AT&T에서 개발한 유닉스는 시스템5라는 계열로 개발이 주로 됐고 버클리에서는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BSD 계열의 유닉스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80년대, 90년대 가면서 BSD 계열은 뭐 FreeBSD, NetBSD 뭐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별로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없겠으나 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 정도까지는 전 세계의 고성능 컴퓨터, 즉 서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선OS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름을 솔라리스로 바꿨죠. 선OS는 이게 이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의 준말이래요. 스탠포드 대학들의 동문들이 같이 모여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 회사를 만들었고 그 하드웨어를 판매하면서
같이 탑재한 유닉스 BS 계열의 유닉스 운영체제가 썬OS, 그 다음에 나중에 솔라리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전 세계를 그 당시에는 주름 잡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을 조금 썬OS보다는 못하지만 휴릿 패카드 HP의 HPUX, 그 다음에 IBM의 AIX, 뭐 이런 계열의 운영체제, 유닉스 운영체제는 전부 시스템 5 계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시장에서 서버들은 전부 사용을 하는 그런 운영체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막 넘어갔지만 맨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소프트웨어가 전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문화였었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6년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시죠?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썼냐 하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무슨 취미생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들이고 힘이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저작권, 즉 카피라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된다.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앞으로는 이제 저작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공개를 하면은 누구나 그냥 공짜로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코드를 비공개 형태로 만들어서 실행 파일만 배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파일만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를 하게 되는, 즉 상업용 소프트웨어 시대가 시작되는 계기가 이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분이고, MIT의 인공지능 연구실의 개발자로 일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젊을 때부터 어, 소프트웨어는 어땠다고요? 맨 처음에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하고 코딩을 하고 하면서 있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서로 나 이거 이렇게 바꿨다, 써볼래? 하면서 배포를 하고, 그때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워낙에 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쓰고, 나눠 쓰고,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를 전부 상용화가 되면서는 소스코드 안 보여주고 전부 팔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GNU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드는 거죠. 어, 이분이 시작한 GNU 프로젝트라는 거는 GNU is not a Unix. 여기 GNU가 다시 GNU 재기적으로 정의돼 있죠. 이름도 리커시브하게 정의를 할 정도로 이분 하여튼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뼛속까지 센스가 있는 분이죠. 어쨌든 엄청난 프로그래머예요. 이분이 만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Emacs, GCC, GDB, Mak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전부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 전부 사용을 하나요? 요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러니까 소스 코드 에디터도 이미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컴파일도 되고 또는 인터프리터 베이스드 랭귀지면은 인터프리트도 되고 그 다음에 실행도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터미널도 커맨드 라인 베이스의 터미널도 이미 그 안에 다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디버거까지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텍스트 에디터 따로, 그다음에 컴파일러 따로, 뭐 GDB 따로, 그다음에 요즘 CI/CD라는 말들 많이 쓰죠. Continuous Integration을 하는 첫 단계가 뭔가요? 소스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복수개의 상당히 많은 소스 코드와 그 다음에 기존의 라이브러리, 기존에 사용하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API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게 요즘 IDE에서는 훨씬 더 쉽게 해주지만 예전에는 그런 CI 툴로 존재했던 것이 Make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akefile. 지금의 IDE들도 전부 이 Make가 그 안에 메커니즘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컴파일러 디버거들 C나 C++의 컴파일러와 디버거들은 대부분 GCC 또는 GDB 베이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쓰는 IDE에서 쓰는 텍스트 에디터들도 이맥스에서 사용된 그런 기능들을 차용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서는 옛날에 제가 코딩을 할 때는 Emacs, GCC, GDB, Make는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툴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분이 지 혼자서 개발을 다 하셨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만큼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래머인데, 1989년에 최초의 오픈소스 라이센스인 GNU General Public License, GNU GPL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움직임이 있네요. 하나는 사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에 대항해서 또는 대응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던 중에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991년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들을 만한 나이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부 3학년이었던 핀란드의 대학원생이 어, 이름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학부 3학년 때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를 혼자서 만들어 가지고 커널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GNU GPL 그러니까 GNU의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큰 문제냐? 나쁜 문제가 아니라 뭐가 그렇게 좋은 문제냐 하면은 그 당시까지 아까 설명드렸던 유닉스 시스템 5가 됐든 FreeBSD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버클리 BSD 계열의 유닉스든
전부 버클리 BSD나 FreeBSD 같은 것들은 무료였지만 다른 소프트웨어들, 유닉스 운영체제들은 무료도 아니었을 뿐더러 상용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유닉스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들을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학원생이 갓된 리누스 토발즈라는 개발자가 리눅스 커널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웹이 없었어요, 아직. 그 뉴스그룹이라는, 요즘으로 치면은 카페 또는 뭐 블로그 같은 곳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유닉스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군요. 이 리눅스의 좋은 점은 또 무엇이냐면은, 그 유닉스와 소스 코드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유닉스의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유닉스와 똑같이 작동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아주 엄청난 부분이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유닉스는 아니지만 유닉스와 똑같이 작동하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리눅스 커널 코드를 가져다가 그걸로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개발을 하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면서 이 리눅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x86는 GUI, 어, 리눅스의 GUI가 될 거고, 그리고 데비안, 슬랙웨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변형들이 전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오픈소스라는 이름이 1998년에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코드를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어, 결정하는 그런 회의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합니다. 이 한 제 기억에 1994년쯤에 HTTP, HTML 과 함께 모세이크라는 브라우저가 처음에 만들어졌고, 한동안은 모세이크 웹브라우저로 모세이크 주로 사용되다가, 그 다음에 98년에 넷스케이프이 오픈소스로 브라우저가 발표가 되면서 이때쯤이 월드 와이드 웹 WWW, 그냥 여러분들이 통칭하는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편에서 얘기를 할까요? 감사합니다.